오늘도 사색의 정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의 주인공 리오넬 메시는 우승 후 인터뷰에서 월드컵은 내가 평생 원했던 트로피다. 결국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점을 잇는 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가 미래와 어떻게든 연결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가 미래로 연결된다는 것은 믿음이 가슴을 따라 살아갈 자신감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모든 차이를 빚어냅니다. 이 연설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가 되었죠. 양부모님이 자신의 대학 등록금으로 평생 벌었던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을 알고는 대학교를 떠나기로 결심했고, 이후 다른 교양 수업에서 몰래 엿들었던 캘리그라피의 강의를 통해 나중에 그가 만든 아름다운 글씨체를 가진 최초의 컴퓨터 매킨토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일 있으신가요? 내가 그때 우연히 지원하게 된 전공 분야와도 관련 없는 일이 훗날에 아주 쓰임있게 활용된 경험이요. 이 당시는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 그 일이 없었더라면 절대 불가능했을 거란 생각을 들게 하는 일들이 한 번쯤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노잉이라는 책을 쓴 저자 안도 미후유는 이런 미래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를 노잉이라고 하는데요. 스티브 잡스나 J.K. 롤링, 무라카미 하루키, 손정희, 미켈란젤로, 모차르트 등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노잉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플루언서로 2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자 MZ세대의 롤모델로 출판, 강연,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저자가 말하는 미래로부터 받는 메시지 노잉에 대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인생을 바꾸는 단 하나의 키워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미리 겪어보기라도 한 것처럼 알고 있는 상태. 이걸 도대체 어떤 말로 설명해야 할까? 고민하던 차에 노잉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노잉은 알고 있다라는 뜻이지만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감에 이끌려 움직인 결과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거나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마음 상태를 노잉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노잉이라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언젠가 나에게도 노잉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크게 변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장래의 희망이나 목표를 정할 때 현실을 파악하고 오랫동안 고민해서 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자연스럽게 보이게 될 테니 말이다. 노잉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신뢰하고 안정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도 품게 된다. 흔히 꿈과 목표를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훌륭하다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정한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야말로 능력이 있고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든가 성공한 사람이 될 거야 라며 그럴듯한 목표를 억지로 짜내고 그걸 이루기 위해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린다. 하지만 그렇게 정한 자신의 꿈과 목표를 실현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목표를 이루는 방법조차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마음의 상처만 입기 십상이다. 물론 꿈과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 노력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진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대부분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럴싸한 꿈과 목표를 쫓기에만 바쁘다. 개 중에는 자신과 전혀 맞지 않는 길에서 헤매는 사람도 제법 많다.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하다. 누구에게나 노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누구든지 자신의 최고의 미래를 볼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노잉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찾아올지는 저마다 다르고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없다. 그러나 특별한 감각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건 가능하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준비뿐인지도 모른다.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 유리창에 뿌옇게 먼지가 쌓이면 창밖 풍경이 잘 보이지 않듯이 머릿속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거나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미래에 보내온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릴 수도 있다. 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후회하는 감정들이 생각을 방해해서 눈앞의 메시지를 잘못 해석할지도 모른다. 명작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후세의 길이 남을 명작을 남긴 예술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마치 완성된 작품의 모습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머리를 감싸진 채 억지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딘가에 이미 존재하는 작품을 다운로드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인지 모차르트가 그린 악보에는 수정한 흔적이 전혀 없다. 그는 나는 어딘가에서 울려 퍼지는 멜로디를 그저 악보에 옮겨 놓았을 뿐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 음악계뿐만이 아니다. 이탈리아가 낳은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모든 대리석 안에는 이미 조각이 숨어 있다. 조각가는 숨어있는 조각을 발견하기만 할 뿐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해리포터 시리즈로 전 세계 독자들을 사로잡은 작가 J.K. 롤링도 해리포터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다고 말한다. 런던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가던 그녀는 주말이면 맨체스터에 가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어느 날 맨체스터에서 런던으로 돌아오는 기차에 앉아 멍하니 있던 그녀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올랐다. 주인공 소년의 모습과 마법 학교의 풍경들, 끊임없이 샘솟는 이미지와 이야기는 기차가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무려 4시간 동안이나 이어졌고 하필 종이도 펜도 갖고 있지 않았던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머릿속에 담아 소설을 완성했다. 이 밖에도 마치 이미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던 작품을 발견한 것처럼 명작을 창조해낸 예술가의 일화는 수없이 많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느낌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가 흘러오고 있다. 우리는 일상에서 번뜩 무언가가 떠오르거나 왠지 모르게 끌리는 느낌이 드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를 받는다. 미래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보거나 듣기도 하고 그냥 끌리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거나 마음이 편해지고 온몸이 따스해지는가 하면 갑자기 의욕이 활활 타오를 수도 있다. 때로는 누군가의 글이나 말에 가슴이 요동칠지도 모른다. 이렇게 미래는 일상 속 곳곳의 다양한 순간 속에 메시지를 흩뿌리고 있다. 아마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보지 않았을까?
서점에 갈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책이 있다. 가도 가도 계속해서 또 가고 싶은 장소가 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꾸만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이 있다. 여러 번 초대를 받았지만 관심이 가지 않아 계속 거절했던 강연회에 어쩌다 보니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 사놓고 읽지 않았던 책을 우연히 꺼내서 읽었는데 그 책에 마침 내가 필요하던 정보가 있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끌리거나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너무나 당연하게 어떤 일을 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미래로부터의 메시지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처럼 평소에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인데 왠지 이상하게 느낌이 와서 행동한 바로 그 순간 싱크로니티는 일어난다. 싱크로니티는 심리학자이자 신경정신과 의사인 융이 만든 개념으로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뜻한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다음과 같은 일이 바로 싱크로니티라 할 수 있다. 오랫동안 답을 찾지 못했던 문제가 친구가 우연히 던진 말 한마디로 해결되었다. 연락이 끊긴 옛 친구를 떠올리며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무 생각 없이 펼친 잡지에 내 고민을 해결해 줄 말이 실려 있었다. 싱크로니티는 미래와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일어난다.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어짐이 있다면 반드시 그 흐름에 몸을 맡기자. 마음의 소리가 그 사인을 보낸다면 당신에게 멋진 싱크로니티가 찾아올 조짐이다. 그날따라 유난히 왠지 모를 느낌이 온다면 용기를 내서 부딪혀보자. 새로운 미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말이다. 의식하되 의식하지 않는다. 노잉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일부러 일으키려 하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또한 노잉이다. 노잉의 특별함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일상 속에서의 왠지 끌리는 느낌이나 번뜩이는 떠오름을 놓칠지도 모른다. 노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한 기대를 품으면 늘 나에게는 언제 찾아오려나? 이때 일어나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하게 되고 마음대로 기한을 정하고 손꼽아 기다리게 되기도 한다. 이렇게 기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노잉이 찾아오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될 수밖에 없다. 기대와 실망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기 때문이다. 과거에 노잉을 경험한 사람이라도 그때의 느낌을 재현하기 위해 억지로 노력한다면 자신의 의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 묵묵히 준비하던 일이 어느 순간 문득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노잉이니 말이다. 운명의 상대와 만나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강렬한 느낌이 들 거야 라고 잔뜩 기대하며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을 꿈꾸는 사람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운명의 상대야 라는 생각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과연 누가 더 멋진 인연을 만들 확률이 높을까? 두말할 것 없이 후자다. 노잉은 무의식의 세계에서 일어나므로 일부러 조절하거나 계획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노잉을 일으키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노잉이 찾아올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뿐이다. 여기서 노잉이 일어나기 쉬운 좋은 환경이란 긍정적인 감정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이다. 분야와 상관없이 훌륭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를 좋은 환경에 두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직원이 프리젠테이션 하는 도중에도 벌떡 일어나서 야구 배트를 들고 빈스윙을 시작한다고 한다. 이런 행동 또한 중대한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정신을 집중하는 그만의 노하우라 할 수 있다.
종종 야구 선수들은 최적의 몸과 마음 상태가 되었을 때 날아오는 공이 꼭 멈춘 것처럼 보였다고 말한다. 이렇게 모든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생각한 대로 몸이 움직이는 상태를 존에 들어갔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노잉이 찾아오는 순간도 마찬가지다. 몸과 마음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분노가 가득하고 부정적인 주위 환경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면 노잉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좋은 환경을 만든다. 사실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착하고 있다. 왠지 모르게 끌려 이 일을 계속하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 같아 라는 직감으로 느껴지거나, 구체적인 이미지와 상황이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하고, 우연히 듣게 된 정보에 퍼뜩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다만 앞에서 반복해서 강조했듯 마음이 복잡하면 이렇게 세세한 메시지들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해야 할 일이 잔뜩 밀려서 초조한 상태에서는 메시지를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거나, 잠시 신경이 쓰이다가도 다른 일들 때문에 금세 잊히기 십상이다. 마음속에 일렁이던 물결이 잠잠해지고 고요한 수면 상태가 되면 마치 거울처럼 주위 풍경을 뚜렷하게 비춘다.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감정을 다스려야만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를 확실히 인식하고 받을 수 있는 법이다. 준비 운동을 한다. 인생에서의 준비 운동은 무엇일까? 나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마음을 평온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인생에 필요한 준비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은 감정에 좌우되기 쉽다. 깊은 슬픔에 빠지면 밖에 나가기조차 힘들어지고,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기 마련이다. 누구나 회사에서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초조한 마음만 앞선 나머지 오히려 생전에 하지 않던 실수를 저지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앞으로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려면 가장 먼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인생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만 겪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살아가며 슬픈 일과 괴로운 일을 수도 없이 경험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슬프고 괴로운 경험에서 비롯된 감정적 상처를 온전히 소화하지 못한 채 마음속 깊숙한 곳에 묻어둔 채로 살고 있다. 그대로 남아있는 소화되지 못한 상처는 신나고 축하받을 일이 생겨도 긍정적 감정을 느끼기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앞서게 한다. 노잉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불필요한 감정을 쏟아내고 마음을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준비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감정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면 행동에 여유가 생기고 기쁨과 자유, 사랑을 만끽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샘솟는다. 또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깨달음을 얻기도